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칙 연산과 관련된 성질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A보다 B가 커요. 그쵸? A보다 B가 클 때, 요때에요.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요,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C를 더해주거나 혹은 C를 빼준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고요. 단 곱하거나 나눌 때가 문제인데, 자, A랑 B가 있는데 똑같은 수를 곱할 때요.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죠? 똑같은 수를 곱해 줄 건데 여기다가 B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 줄 건데요. 이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쵸? 곱할 때 안 변하는 경우도 있고 변하는 경우도 생겨요. 언제 그렇게 되죠? 그쵸?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요.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언제? 요거는 C의 값이 양수일 때. 그죠? 물론 양수일 때. 그 다음에 C의 값이 얼마일 때? C의 값이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그 다음에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양변을 똑같은 수인 C로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나눠줄 건데요. 자, 나눠줄 건데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변하는 경우가 있고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언제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C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요. C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칙 연산과 관련해서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게 음수인 경우,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그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제곱과 관련된 성질인데요. 제곱과 관련된 성질인데, 자, 만약에 A가 B보다 작아요. B보다 작은데 이게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면 제곱을 해도요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1보다는 2가 크죠. 1보다는 2가 큰데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똑같이 A보다는 B가 큰데요 둘 다 음수예요. 그죠?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제곱을 해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가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맞아요. 근데 요수 전체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전체를 제곱하면 4가 되죠. 이 전체를 제곱하면 1이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왜 그래요? 음수는 작을수록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제곱하면은요 다 플러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쪽이 더 커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요 절대값이 큰 쪽으로 갑니다. 절대값이 큰 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정리를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 경우만 외우면 돼요. 자,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제곱을 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역수와 관련된 성질이에요. 역수와 관련된 성질.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0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커요. 그럼 요때 역수를 해주면요.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은 요것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예를 들죠. 자, 2보다는 3이 크죠. 그런데 요거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서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이렇게 해보면은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커요.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A보다 B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음수예요. 그러면 요것도 역수를 취하잖아요. 요것도 역수를 취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 B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예를 들어주면요. 예를 들어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 더 크니까 요 녀석이 더 큽니다. 그쵸? 그래서 역수는요. 둘 다 양수일 때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따로 챙겨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역수를 하재요. 역수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역수를 취해도 부호가 바뀌지는 않아요. 역수를 한다 그래도 양수고 역수를 한다 그래도 음수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요. 문제를 바라보면은 자, 1번을 볼게요. a가 b보다 작은데 제곱하면은 b제곱이 a제곱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항상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틀렸어요. 요건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틀린 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어 봐요. 그러면 제곱하면 얘는 4고 얘는 1인데 틀렸잖아요. 그죠?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시면 a가 b보다 작을 때 역수를 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요 경우를 빼뜨린 거예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어 봐요. 그러면은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은 역수해도 똑같이 1이잖아요. 그쵸?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다른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역수를 한다 해도. 그래서 2번도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3번을 보시면 양변에다가 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래 식에서 양변에다가 뭐를 했어요? c를 더했잖아요. 같은 수를 더했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안 바뀝니다.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도 양변에다 뭘 했는지를 보세요. 양변에다 뭘 했어요? 곱하기 c를 했잖아요. 그쵸? 양변에다가 c를 곱해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양변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때는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얘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는데 만약에 c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됐죠? 자, 마지막 볼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c에서 a 모양으로 가고 싶으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양변에다가 c를 더할 거예요. 양변에다가 c를 더해줘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a하고 이렇게 생기겠죠.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a 모양을 만들려면은요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 돼요. 혹은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쨌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줘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게 맞는 거네요.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옳은 거고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옳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